김재구TV 김재구입니다. 서지현 검사는 8년간 뭐 하다가 성추행을 폭로했나? 친여 방송 아나운서는 이렇게 서지현 검사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서지현 검사는 가만 놔두고 지금 비서 A씨에게 그렇게 퍼붓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친여 방송 진행자들이 이렇게 서지현 검사 비판을 해야지. 서지현 검사의 경우 2018년 8년 전 이를 방송에 나와서 폭로했으니까요. 내로남불 이중잣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조수진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검사 임서진은 검사일까? 물음표. 임서진. 언제부턴가 검찰 안팎에선 임서진이라 불리는 여검사들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좌파 검사들인가? 임서진이가? 임서진은 임은정, 서지현, 진혜원 등 여검사 3인방을 일컫는 용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요, 검찰 내에서 이런 말이 돌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3좌파 검사인가요? 나라가 왜 이렇게 바뀌고 있는지 참 암담하네요. 서지현 검사는 2018년 방송에 출연해서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를 했어요. 8년 있다가. 네. 그리고 임은정 검사는 서지현 검사 측면에서 지원을 했죠. 지원을 해줬죠. 그리고 가령 검찰의 자체 수사단이 꾸려지자 조사단장은 과거 성범죄를 무마시키려 했던 인물이라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서지현, 임은정 검사에 이어서 진혜원 검사가 더해져 여검사 3인방으로 부상한 것은 지난해 가을 조국 사태 수사 한참 할 때 그때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조국 식구들인가요? 그리고 임은정 검사는 검찰이 장난치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지만 검찰의 정치 개입이 참 노골적이다 싶다라고 주장까지 했어. 이런 말까지 했어. 근데 임은정이가 인터뷰하고 이렇게 보면은 엄청 성질이 급하다. 제가 임은정 검사가 인터뷰하는 것도 봤고 많이 눈여겨봤는데 말이 엄청 빠른 데다가 그냥 어떤 팩트가 없어요. 막 그냥 계속 말을 해. 팩트 없이. 그냥 막, 이런 분도 대한민국 검사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리고 서지현 검사는 검찰권 남용 피해 당사자로서 유례없는 수사에 정치적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며 비난을 했죠. 서지현 검사가. 지금은 서지현 검사도 지금은 말이죠. 예. 뭐 검사 않잖아요, 일단. 그리고 조국 씨 부인이 기소된 직후에는 수사하는 동료들을 정치 검찰로 내보는 감정적인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었잖아요. 이들이 검찰 내에서 막 흔들기 작전, 검찰을 막 흔들어 놓고, 그래서 검찰 흔들어 놓는 임서진, 임은정, 서지현, 진혜원 이렇게 이런 이름까지 붙어 있어요.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봐라, 안 변한다. 알아라, 이젠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바꿔라, 정치검찰. 이렇게 진혜원 검사는 조국 씨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 보도에 대해서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같이 말하며 진혜원 검사가 이 검찰에 이런 검사들이 그 무리를 일으키니까 지금 검찰이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정말 참 윤석열 총장님 그리고 다 견디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뭔가 정말 뚝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문 검사로 불리게 된 여검사 3인방은 이번 박원순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또다시 조명을 받고, 이 조명은요, 이게 참 이 세 검사를 비난을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조명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대원 검사는 박 시장의 피해 여성 측이 기자회견을 했던 그저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리고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 이렇게 박원순 시장 또 옆에 가운데 딱 팔짱을 끼고 자기가 나도 성추행범인가? 이렇게 말하는 검사 자격이 없는 그런 지금 검사죠. 몇 년 전 그때 권력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다.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하고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라고 썼어요. 그 지내온 자기 페북에.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좀 읽어드리는 거잖아. 세상에 이런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요, 이게 정치검사, 이게 정치검사지. 누가 정치검사입니까? 자기들이 이 3인방이 다 정치검사예요. 정치에 야심을 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여성인 자신이 박 시장의 팔짱을 끼임으로써 강제 추행했다는 취지다. 이미 고인이 된 박 시장을 갖고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지대원 검사? 그리고 오늘 그리스 영웅 테세우스의 아들인 히폴리스토가 자신의 사랑한 파이드라에게 모함을 당해서 아버지에게 쫓겨나 죽는다는 내용을 담은 비극 히폴리스토를 언급을 또 했어요. 아주 갑을 하네, 갑. 그리고 진해원 검사 얘기였잖아요. 자, 그리고 서지현 검사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다며 페이스북 절필을 선언했고, 페이스북은 이제 않겠다. 그리고 이문정 검사는 생업이 바쁘다. 검사직과 제 말의 무게가 버거워 아는 만큼만 말할 생각이라며 박 시장 관련 발언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진해원이는 이렇게 말하고 서지원, 이문정은 이렇게 말해. 이들이 대한민국 검사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돈 받아먹은 검사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와가지고 이딴 짓 합니까?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 남은 시간, 늘 방송을 드리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1년 반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보수의 길을 걸으면서 정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서지현 검사는 2018년 1월 미투 이후 병가를 내고 영화제에 참석하고 토론회에 참석하고 이런 데 활동하다가 올 2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으로 발탁이 됐어요. 추 아줌마가 데리고 왔죠. 이게요, 정말 이런 말씀 자꾸만 드리면 김재고 자꾸만 석이 되는데 정말 끼리끼리 노는 굿판이다, 굿판. 지금 법무부 검찰이. 자, 조 의원은 이 자리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 검사를 위해서 새로 만든 직제이며 법무부는 서지현이란 단 한 명의 검사 인사를 알리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단 한 명의 검사 인사를 알리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게 무슨 시골
논배미 밑에 그 똘강에 있는 송사리만도 못한 그런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해원 검사는 여러 차례에 뇌 수술을 하고 복직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의 복직을 두고 배려했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 진해원 지금 현직 검사죠. 큰일이죠. 생업이 바쁘다라며 침묵하겠다고 밝힌 이문정 검사는 지금까지도 매달 한 번꼴로 중앙 일간지에 검찰 개혁 등을 주장하는 칼럼을 연재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해왔다. 그러고 뭐? 생업이 바빠가지고 나는 이제 손을 떼겠다 해놓고서 계속 일을 하고.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것은 정말 이중 성격자죠. 여검사 임서진이 박원순 서울시장 권력형 성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이 정말 검사일까?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조 의원이 얘기를 하지요. 임서진, 이문정, 서지현, 진해원. 임서진. 이런 대한민국의 검사 3인이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있는 이 판에 국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한마디로 한심스럽다. 그리고 또 조수진 의원이 그 이해찬 대표가 이번에 참 문제가 많았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지 못하는 괴상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 권력형 성범죄 의혹 사건에 대해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해 호소인 뒤에 호소가 왜 붙어요? 그리고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은 SNS를 통해서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피해 고소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낙연 대선 후보 주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박원순 시장 장례식 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쪽에 그냥 올인하다가 지금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떠밀리고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거기에 떠밀려서 슬그머니 두꺼비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직 대표는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유력한 차기 대표는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자칭한 것이다. 그냥 피해자 하면 되는 건데 왜 뒤에다 뭘 다뤄? 연 난리나 연? 줄연. 더불어민주당 수석 부대변인 강훈식 의원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라고 했고 전직 여성운동가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해찬 대표처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 말 만들어 놓고 그 단어를 함께 같이 쓰자. 이렇게 하는 집단이거든요. 모두가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는 것으로 고소인 측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언어의 퇴행이라고 딱 꼬집어 말했어. 김재련 변호사가. 충청남도 도지사, 부산시장, 그리고 서울시장 권력형 성범죄 사건 민병두, 정봉주 전 의원이 미투 사건, 김남국 의원 여성 비하 발언, 그리고 성희롱 팟캐스트 방송 사건 등 여당 내 끊이지 않고 잇따른 성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지 참.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괴상한 성인식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난
전혀욱 여사 말은 갑자기 이게 생겨가지고 갑자기 더듬어 만진당 이렇게 나올 뻔했네. 더듬어 만진당 이럴 뻔했어요. 더불어 초 의원이 더불어 만지자당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 만지자당의 성사건은 아마도 계속될 것이다. 조수진 의원은 더불어 만지자당, 전혀욱 여사는 전혀욱 여사가 뭐라겠죠? 예, 더듬어 만진당. 하여튼 뭐 우리 보수에 계신 전혀욱 전 의원님이나 지금 아주 정말 우리 미통당의 꽃 그리고 미통당의 일꾼 조수진 의원 더불어 만지자당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권력형 성범죄 의혹 그 자체도 문제지만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경찰 청와대에 걸쳐 박 시장에게 전달된 것 역시 중대한 권력형 범죄다. 이거는 꼭 수사해야죠. 아니 박 시장이 고인이 됐어도 이건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정의와 인권의 대변자인 양하고 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온갖 저질 형태에 자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파렴치에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완전히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한편 서울시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인권 침해 진상 규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에 뭐라고 얘기했냐. 피해자를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또 표현을 해. 서울시 대변인이 또 요따위로 말을 해. 뭐? 피해자를 피해 호소 직원? 고발했다고. 서울시 대변인은 우리 내부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다라며 초유의 사태여서 이전에 이런 말을 쓴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또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이며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도 서울시 내부에선 조사 진행 중이지 않아 피해자라 부를 수 없다라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서울시 대변인 바꿔야죠.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는 바꿔야 됩니다. 뭘요? 지자체하고 대선은 완전히 바꿔야 돼요. 보수가 이겨야지요. 이전에는 없다라는 뜻의 초유인데도 초유의 사태여서 이전에는 이런 말 피해 호소 직원을 쓴 적이 없다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서울시 대변인.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을 4년 가까이 참아온 피해자의 시정 요구를 외면해왔다는 서울시의 민낯을 정말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저 비서 A씨가 다른 데로 발령을 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속이 격릴기였고요.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렇게 해서 도저히 못 있겠다기.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 이뻐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지 왜 따지니? 이렇게 말하는 서울시 직원들. 그런데 아까 뭐 서지연 또 뭐 누구야? 이 전 시간에 내가 방송했던 TBS 진행자 뭐라고? 4년 만에 왜 지금 그럴까라고 그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많은 걸 했다고. 나 딴 데로 보내달라. 그리고 나는 박원순 시장한테 이렇게 당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 이뻐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는 걸 넌 왜 그러니? 이렇게 핀잔이나 하고. 그리고 지금 친여 방송에서는 왜 가만히 있다 지금 그러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송인들이 대한민국에 곳곳에 꽂혀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YTN, TBS 빨리 하차시키세요. 그리고 또 조수진 의원 오늘 참 많은 말을 했는데 신국가보위부
공수처는 신국가보위부다.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국가보위부. 지금 우리가 잠깐 후퇴하고 있습니까? 과거로? 하긴 뭐 뉴딜 정책도 그 미국에서 90년 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공약하고 그때 그걸 해서 성공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이면 약 1세기 전이에요. 그거를 대한민국 위대한 대통령 문 대통령께서 그 정책을 지금 이제 한대잖아. 165조 원을 들여가지고 2025년에까지 완전히 완성을 시키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나라가 절대 아니라고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 1세기 전에 했던 그런 정책을 지금 대한민국에 짜집기 해가지고 그거를 아주 발표를 멋지게 했는데요. 어쨌든 염려가 돼요. 165조 원. 걱정이 되죠. 그리고 자, 조수진 의원 말이에요. 출범 협조 안 하면 설치법 개정 물음표. 미래통합당 법사위 브리핑했다 오늘. 그리고 오늘 서면으로 조수진 의원이 각 언론사 그리고 김재구 TV에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란 이름의 신국가보위부와 관련해 협조하지 않으면 설치법을 개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공직자의 위법 탈법을 조사하는 기관의 출범을 야당이 맡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누가요? 이 떼찬 대표님께서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법사위에서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라며 야당에 의해 위헌적 위법적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말들을 주고받는 더불어 만지자당 더불어민주당의 이 행태가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그리고 이 해찬이라는 여당 대표가 과연 공직자의 위법 탈법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물음표. 조 의원의 말씀이에요. 여당과 야당 이중대엔 아니 여당과 여당 이중대 나 말도 헷갈리네. 여당과 여당 이중대인 초유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조국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만 여러 명이다. 엄청 많다. 무려 12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씨를 결사옹위한 대가로 공천을 받고 국회에 들어온 사람이 참 많다. 이분들이 입법부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법을 또 어떤 개정안을 발의할까요? 조국을 호위하기 위한 그런 법 개정안을 발의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이 대한민국 법치는 조국과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그 징검다리를 놓는 그런 개정안 법을 발의할 겁니다. 그럼 우리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고요. 위법과 탈법이 생활화된 이들의 손을 맞잡고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고 검찰을 무력화하려고 할 것이다. 무슨 낯으로 위법과 탈법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은 손에 손잡고 이렇게 함께 가는 무리들이 아닌가. 이렇게 조 의원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미래통합당 법사의원들이 일주일 내내 법사위 전체 회의를 개최를 그토록 요구했건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서는 법사위에서 설득을 운운하는 것은 이게 말이냐 잔소리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 의원께서.
황당하기 그지없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제발 법사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진짜 법무부 장관이란 세간의 의혹이 있는 이중대 대표 최강욱 씨를 출석시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미래통합당 법사위 일동이. 그리고 그거 말이죠. 참 이 말썽투성이인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위력을 통과시킨 공수처 설치법은 곳곳이 우연투성이라고 말을 하네요. 조 의원이. 왜냐? 관련법 개정 운운하는 것은 썩은 골조의 기와를 바꿔 달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박범계 의원이 판사 출신이란 점에 정말 놀랍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판사를 하신 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신국가보위부 실행일 뿐이다. 실행일이다. 그 이상 기관의 후보 추천 의원으로 N번방 사건을 변호했던 분을 정한 것이나 또 사퇴한 것이나 미래통합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N번방 변호했던 사건을 변호했던 분이 또 여기 추천 의원으로 들어오셨어요? 참나. 이런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법무부 또 검찰 개혁을 그 공수처 그 개혁이 조수진 의원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가보위부 공수처가 아니고 국가보위부를 만드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친여 정부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공수처가 만들어진다. 빨리 만들어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무총리 왜 늦작부리냐. 빨리 만들으라고. 더불어민주당 뭐 하고 있는 거요? 이해찬 대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 여기까지 과정이 왔어요. 현재 오는 과정이. 그런데 이제 미래통합당이 뭐 법사위원 거기 미래통합당에도 의원 참가할 수 있으니까 그거 2명 참가하셔가지고 반대하시면 돼요. 예. 명단 내세요. 국회의장한테 미래통합당에서 의원들 명단 다 내세요. 내고 다 상임위마다 다 들어가서 일하세요. 법사위원은 반대하세요. 7명 중에 2명 반대하면 통과 안 됩니다. 그러면 공수처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이해찬 대표 아까 박범계 의원들이 꼭 꼼수를 또 쓸 가능성이 많다잖아요. 국회의장이 그냥 안 받아주고 미통당 안 받아주고 다른 군수 정당 지적해서 너희들 들어와서 여기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법사위. 그러면 통과되는 거야. 근데 그러지 말고 미통당 다 각 상임위 전부 다 의원들 다 국회의장이 지금 내라고 했다면서요. 의원들 자체가 다 들어가세요. 들어가고 법사위 반대하세요. 그러면 누가 꼼짝 못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 하면 트집거리가 없잖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꼭 공수처는 절대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